여러분은 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깨알 방송 펀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이력서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이력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력서에서 네. 딱 그 이제 안 써야 될 그런 것들 가족상 네. 그 자라온 맞아, 맞아. 환경, 자라온 환경. 네, 뭐 또 그냥 회사에 미친 듯이 입사만 시켜주신다면 몸과 마음을 맞춰 맞죠. 열심히 예. 일하겠습니다. 쓰지 마세요. 이딴 얘기 쓰지 네. 마세요. 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거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친구를 뽑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 대부분 그렇지 않아. 와서 딱 계산해. 몇 시까지 일했는데 이거 내가 업무 시간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나중에 불만을 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했는데 그게 결국에 또 인사과로 다 넘어가가지고 그쵸. 안 좋은 고가나 바로 위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나서 쟤는 일의 양을 능력도 안 되면 시간이 길어지는 게 맞잖아요. 당연하죠. 네. 근데 능력이 안 되는 애가 시간이 길어진 거를 불평을 하면은 걔는 나가야지. 회사 가서 입 조심해야 돼요. 진짜 화장실에서 입조심으로 넘어갔나요? 입사를 하면 네. 이제 입조심 진짜 하셔야 된다는 이게 자기 편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회사 가서 처음에 이제 선배들이나 친한 친구들이 입 조심해라. 네. 그리고 선배 조심해라. 네. 그리고 모든 걸 다 오픈하지 마라. 난 그치. 배운 적이 없거든요. 모든 거 어떤 거? 입 조심 뭐? 어디까지? 네, 어디까지 이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뒷담화죠. 사람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요새 애들의 특징은 또 자기 불평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직종이 다르잖아요. 네. 공무원이 다르고 경찰이 다르고 디자이너가 다르고 글을 쓰는 사람이 다르고 직업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 집중하는 시간이나 남과 이렇게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고 혼자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그런 환경들이 다 너무 다르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내가 이제 신입이라면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배울까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는 건데 그거를 그냥 주판을 튕기듯이 똑같이 내가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처럼 그 시간을 요구하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직원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 좀 답답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은 그냥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보라고. 얼마 네, 전에 얼마 전에 하세요. 얼마 전에 음. 이 자기가 패션 직종에 너무 일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네. 그런데 남편 얘기 들어보니 네. 돈도 안 주고 네. 일만 더럽게만 시킨다고. 그러니까 업무 시간 너무 길다에 네.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그 정말 그런가요라고 해서 어. 누가 하나 딱 질문을 했더니 그 밑에 답글이 달린 거예요. 주말도 없고요. 야근만 엄청 많이 해요. 어딘 가지 마세요. 근데 그 어디가 다 있어. 네. 어느 회사나 그게 다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돈도 진짜 조금 주고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많이 해보고 이제 다른 회사 물론 이제 패션 쪽 말고 다른 직종들도 이제 보고 이러면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정말 나쁜 회사가 일부 있죠. 일부 그쵸. 있는데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네, 네. 근데 본인이 거기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취할 만큼 취하는 거지. 배울 그럼요. 수 있을 것만큼 배우고 그 기간이 짧았으면 좋겠으면 더 빨리 배울 수 있도록 더 습득하고, 많은 네네네, 시간을 네. 노력한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자기가 또 가고 싶은 꿈꾸는 다른 회사를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노력은 시간하고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것도 네, 있듯이 그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디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일 안 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소문나요. 왜냐면 좁거든요. 그리고 그 나이 또래 사람들이 비슷비슷하게 그리그리 돌아다니기 때문에 걔가 좀 불만이 많다라는 거를 다른 사람도 금방 알게 돼요. 생각보다. 좁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단어가 조금씩 다른데요.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약간 대안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 애가 있어요. 같은 불만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다른 대안이 나오는 건데 한쪽 대안이라고 하면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고 쟤는 맞아요, 맞아요, 대책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애는 쟤는 불평만 있어 이렇게 얘기를 그쵸. 하는 거에 대한 가장 큰 거는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를 다 했냐 안 했냐의 차이예요. 책임감을 책임의 다 차이. 완수했느냐 네. 하지 않았느냐. 책임이 없이 불평만 한다가 앞에가 생략된 단어는 책임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내가 이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요렇게 하면 어떨까요라고 하는 대안을 가진 애랑 요렇게 내가 이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라고 불평을 가진 사람이랑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디 가도 티도 나고 이렇게 위에서 보면 모를 것 같은데 다 알아요. 다 보여요. 걸음걸이만 봐도 다 알아요. 네. 저것이 오늘 일하기 싫구나. 걷는 소리만 들려도 다 알아요. 네. 오늘 뭔가를 또 빼먹어서 와서 벌써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만 들려도 다 알아요. 촉이 살아있는 게 디자이너거든요. 네. 그렇죠. 아 참 그러면서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디자이너 신입 막내인데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도시카를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을까를 물어보면서 몇 시까지 야근을 시킬까요? 막 이런 얘기. 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달려요. 도시카는 어떻게 보면 잘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답이 있을까? 노력을 안 하는데. 그런 걸 네. 물어볼 때 좀 빨리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좀 더 많아서 그게 이제 그랬겠지? 그런 거를 이렇게 약간 야매 편법은 있을 수 있죠.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것도 수많은- 자기가 뭔가를 해야 편법도 보이고 팁을 하나 네, 보여주면 네,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지. 네, 네. 애초에 일도 생각도 없는데 그냥 앉아갖고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하고 어떻게 하면 야근 안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거는 안 돼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처음에 회사 가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교를 다니고 좀 취업도 늦고 이제 방향을 내가 늦게 잡은 사람이니까 회사 가서 선배들의 작업 지서를 봐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봐도 된다고 그래서 그걸 다 카피했어요. 다 퇴근하고 나면 그쵸. 그걸 카피한 다음에 그거를 손으로 그려보기 시작했거든요. A4에 누르면 다 보여요. 좀 진하게 맞아요. 카피하면 네. 그거를 그려보면 그려볼수록 되게 빨리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일러스트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다 스캔 뜬 다음에 올려갖고 그리면 되는 파일이 거예요.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면 네. 되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물어보는 거는 그거에 대한 노력은 그거의 그림을 좀 찾아보고 직접 10번 그린 사람보다 20번 그린 사람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잘 그릴 것 같거든요. 이제 빨리 그린다는 거에 대한 속도의 개념은 사실은 그 경험에 있어요. 내가 이 옷을 알고 그리면 되게 빨리 그리고요. 그럼요. 그렇죠. 내가 이 옷을 모르고 그리면 되게 늦게 그려요. 맞아요. 이게 등판 어떻게 생겼더라?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진을 찍듯이 머리에 아예는 이게 순서를 정해야 돼. 도시카도 내가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엔딩 끝이라고 이게 딱 머릿속에 아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럼요. 속도는 그거를 확실히 알려면 지식에 있는 거예요. 작업 지시서를 정말 분신처럼 생각하고 외워야 돼요. 많이 딸딸. 봐야 돼요. 네. 많이 보면 음. 선배들이 특히나 뭐 티셔츠나 너무 스웨터는 됐어. 앞뒤를 하지만 또 뭐 이제 꺾였어. 나는 그랬어. 나는 알려주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네. 아니 그렇게 배우고 싶으면 선배들의 작업 지시서가 회사를 안 들어가면 모르지만 들어갔으면 알 수 다 있어요.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작업 지시서를 굉장히 여러 번 보고 습득하고 사진 찍는 방법도 있고 뭐 이렇게 출력하는 그러니까 복사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본 만큼 노력한 만큼 그거는 노력하는 시간하고 그 실력하고 비례한다고 봐요. 아직도 그 실무하시는 분들이 작업지서 그 이제 디자이너가 도시카만 그려갖고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생각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그 초지일관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작업지서의 이름이 왜 작업지서인지를 꼭 아셔야 돼 진짜. 디테일도 모르고 문제도 모르는데 또 이거 나왔어. 도시카만 그려갖고 된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거 나가면 어쩔 건데. 설계도인데 네. 정말 그 야매 설계도가 되는 건데 그거 네. 갖고 생산하는 사람들 니들이 알아서 다 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자기가 어떤 지시를 어떤 작업지에서 그렸는지도 이해를 못하면서 작업 예. 지시서. 예. 이거 남의 잘 지었다. 지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한 장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네. 지도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도시카만 그려갖고 디자인을 하겠다고 하는지 막내들한테 도시카 많이 시키니까 네. 아마 도시카가 먼저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빨리 배울 수 있는 팁이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긴 해요. 응. 근데 도시카도 디테일을 알아야 되고 옷을 알아야 그릴 수 있어요. 진짜 그림만 그리는 게 도시카가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네. 지금 살짝 또 딴 데로 빠지는데 마지막 네. 또 이제 키워드가 네. 있어요. 이제 네. 마지막은 자, 자
면접을 연기처럼. 네. 연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듯이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솔직히 뭐 좀 꾸미거나 이런 거 많이 필요는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런데 내가 면접관 앞에서 면접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바이어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아야 돼. 아니면 내가 또 저 회사에 좋은 포지션에 입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근데 가식도 기본이 없거나 자기 이 스토리가 없으면 가식이 이제 들통나겠죠. 가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1번의 스토리와 4번의 면접을 연기처럼이랑 약간 믹스해서 믹스, 네네네네. 네,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평소보다 좀 더 밝은 톤으로 나는 이 디자이너, 이 회사의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일을 하겠는지 정말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하겠습니다라는 거를 네.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좀 세련되게 표현이 돼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려고 하는 브랜드의 어떤 옷이라든가 처음에 시작이 그러잖아요. 연기를 하려면 일단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연기에 맞는 이게 모습이 메이크업을 돼야 해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화장이 너무 연해도 안 되고 너무 진해도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브랜드가 굉장히 좀 매니시하거나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그런 느낌이 더 들게. 근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브랜드 옷을 다 사입고 가요. 그쵸, 아, 보통 그러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되기도 네. 하는데 안 그런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죠. 아 안 그런가요? 그러신 분들은 나는 네. 근데 그 브랜드 갈 때 그 네. 브랜드 옷을 그 브랜드 옷으로 면접을 가진 않았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캐주얼 브랜드들이나 숙녀복을 주로 다녔는데 네. 그런 쪽에 있을 때는 그 면접을 보러 갈 때 좀 그 강한 인상을 원포인트 하나 정도는 심어주려고 네네네. 했었고요. 예. 이게 이게 얼굴이나 화장이라든가 이런 게 네, 메이크업이 네. 잘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옷으로 좀 네. 포인트를 좀 잡아서 갔거든요. 저기 지금 아이라이트 좀 받고 좀 이렇게 치렁치렁 어, 좀 되면 좀 약간 그래도 네, 괜찮은 것 괜찮아요. 같은데 네, 괜찮아요. 그- 네, 패션 그- 디자이너는 네. 포인트가 딱 괜찮아요. 있는 네. 컬러의 뭐 슬랙스를 입는다든지 네, 아니면 좀 전체적으로 캐주얼한데 자켓 하나로 딱 정리를 해버린다든지 네. 왜냐하면 면접이라는 거와 내가 디자이너라는 성격을 좀 이제 융합을 하면 그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남들 안 입는 그런 컬러의 옷이 포인트 하나 정도는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이름은 한 번 보고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옷은 무슨 색? 반드시 기억나죠. 예, 그쵸. 그 이제 면접 하시는 분들이 면접을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들어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그쵸. 네. 아주 습관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스캔을 해서 이 친구가 앉을 때까지 머릿속에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그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진실성이나 있나, 이 친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나,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떤 인간성이라는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겠죠. 나는 면접 볼 때 그런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까 1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뭐 인생을 바꾼 책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리가 나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기계 설계를 전공을 하고 이제 그 패션으로 네. 이제 전공을 바꾼 케이스고 그런 경우가 저 때는 흔치 않았어요. 4년제 대학을 가서 전공을 바꾸는 게 요새는 좀 흔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절에는 흔하지 않았던 90년, 그렇죠. 80년 후반 90년대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자기소개서도 살짝 언급을 하고 맞아요. 오면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포인트예요. 네. 왜냐면 이제 2번, 3번 남들과 다르게 하고 깊이 있는 주제를 해서 뽑혔어요. 뽑혀서 네. 면접에 가면 네. 반드시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또 까먹고 내가 그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포인트가 본인의 핵심 강점이고 첫 번째 얘기했던 한 줄 정리니까 그걸로 옷도 맞춰 입고 사실은 네네네. 그렇게 해서 가서 대답도 그거를 좀 더 확장하는 대답을 해줘야 돼요. 저 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몇몇 개 회사를 한 3년에서 3년 반 단위로 옮겨 다녔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어떤 회사 하나는 이런 케이스가 다 흔한지는 모르겠는데 면접을 보러 갔는데 경쟁자가 너무
대단한 경쟁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될 줄 알았는데 막판에 안 됐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잖아요. 디자이너들 대부분 포트폴리오 만들어 가니까 내가 며칠을 밤을 새워서 만든 포트폴리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지. 그래서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면접 본 사람인데 내가 거기 떨어졌는데 내 거 포트폴리오에는 회수를 해야겠다. 전화를 했더니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원래 돌려달라면 돌려드려요. 그 시절에는 안 그랬나 봐요. 던지고 나오던 시절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돌려달라는 얘기도 못하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나는 또 가서 많이 약속을 들어요. 하고 그럼요. 가서 받으러 갔는데 그 이제 이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한 달 후에 이러이러한 그 TO가 생길 예정인데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제 어차피 인사를 관련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흐름을 아니까 그래서 너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았는데 워낙 더 좋은 경력자가 떨어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있다. 있어도 내가 채용된 게 아닌데 내 거 포트폴리오 돌려달라 했더니 그 인상이 되게 오랫동안 남으셨는지 진짜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 그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스스로 스토리는 만들어가는 것 같고요. 디자이너라면 좀 자신감 있게 남의 객관적인 어떤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시각을 흔들리지 않고 좀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렇죠. 이 일을 오랫동안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디자이너는 자신감이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뭐 네, 없어도 다 자신감이죠. 네. 이게 폼생폼사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냥 자기 의견이 있는 거랑 자기 고집이 있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말을 안 해요. 쟤도 고집구나 이랬는데 자기 의견이 있는 애는 꼭 물어봐요. 이건 어때? 그랬더니 저는 그건 예쁜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건 고견이 네. 되는 거예요. 네. 진짜 귀한 의견이 되는 거고 네. 막 그런 되게 중요한 부분. 딴지 거는 거와의 그 네, 의견의 네. 차이. 저는 이거 꼭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네, 다른 네.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네. 그냥 그렇게 얘기하듯이 조금 좀 자기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네. 디자이너는 스토리를 좀 음.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1, 2, 3번, 4번을 했잖아요. 다르게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파격적으로. 왜 디자이너가 됐는가 해서 시간대별로 나열하는 방식은 조금 이제 같고요. 맞아요. 카테고리별로 나는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왜냐면 디자인은 솔직히 피팅 그리고 컬러 그리고 이제 뭐가 있죠? 문양 뭐 이런 거 있나? 색하고 피팅, 패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패턴 같은 것들은 어떻게 습득을 해왔다. 어떤 커리큘럼 통해서도 했지만 나는 남과 다르게 이런 모습, 이런 중점을 걸로도 그렇게 두는 것도 괜찮겠다. 집중을 했다. 그다음에 나는 컬러는 요런 방향에서 난 어떠한 자격증을 땄고 그리고 어떠한 컬러에 대한 관심이 있으며 이렇게 다양한 컬러보다는 재질감으로 표현을 한다던가 아니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컬러를 믹스매치해서 입는 걸 좋아했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카테고리별로 디자인에 들어간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나누어서 스토리를 짜면 그 사이사이에 이제 나는 그거의 지식을 언제부터 해서 역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짜요. 그리고 나서 얘를 최종 뭐냐면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얘기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건 뭐냐 너는 누구냐 집이 지으면 백전백승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나는 이 회사에서 무엇을 기여할 수 있고 나는 이 회사에 왜 필요한 존재인가를 맨 마지막에 어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회사 직원 하나 뽑았는데 얘가 다 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뽑는 근데 이제 거니까. 막 쓰다 보면 맨 마지막에 그게 제일 맥이 빠져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뭐가 그래서 아니, 그 마지막 나열만 거잖아. 했어요. 나는 도대체 나는 기사에 꼭 취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있어, 표현하는 있어. 뜻이에요. 이 마무리를 뜻이에요. 약간 용두사미처럼 네. 조금 이게 더 나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음. 그 뒤로 이만큼이 나와야 되거든요. 나를 쓰게 되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를 뒤로 쫙 써줘야 되는데 뒤에가 힘이 없어요. 항상 자소서를 보면 저는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앞에 열심히 쓰고 네. 뒤에가 이제 마무리가 안 좋은 마무리가 거지. 약간 약하죠. 아니 실제로 네. 우리가 자소서 보면 앞에는 어차피 성장 성장이 배경 나오기 너무 위해서 길게 그냥 이거 쓰잖아요. 넘어가는 네. 경우가 많고 네. 뒤에 얼마나 힘을 주고 마무리를 하고 네. 이 회사에서 내가 하고 싶은 포부라든가 네. 그런 것들이 얘가 하고 싶은 거랑 접목이 되느냐 네. 뒤에만 보는 경우도 사실 많죠. 그렇죠. 원래
제일 처음하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거예요. 제일 네. 처음에 임팩트 있게 가든가 가든가, 아니면 제일 처음에 그냥 뭐 일반적으로 짧게 갔으면 그냥. 예, 뒤에가 좀 힘이 포인트를 있든가 확 주든가. 예, 앞뒤가 좀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네. 진짜 앞에도 힘도 없고 뒤에 갔는데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 있으면 너무 나열하면 뒤도 뒤에 그냥 힘이 없어지겠지. 너무 열심히 하시겠습니다. 뭐 몸받쳐 네. 이러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되게 아까 얘기했듯이 몇 배 성장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든가 구체적으로 나는 여기에서 3년 내 임원이 되겠습니다라든가 음. 임원으로 3년 내 SK의 어떤 여자 상무가 임원이 된 케이스를 저도 봤습니다. 그 음. 사람은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임원이 되었고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므로 저도 이렇게 임원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습니다라든가 자기 뭔가 자랑까지. 택도 없는 포부를 좀 걸어야 돼요. 네. 코 웃음은 칠 수도 있겠으나 네, 예. 뭐 얘 귀엽네 네, 이렇게 하면 아무튼 넘어가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그 신경을 쓰셔서 네. 아무튼 이력서 대충 자기소개서 음. 그냥 남들과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정말 그리고 메리트가 너무 없습니다. 많이 내지 마시고 네. 좀 집중해서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있는데 다 찔러보고 다 지원을 해야 그 중에 한 개 걸리지 않겠냐라는 생각 중에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서 네. 네. 그렇지. 쓰다 보면 나도 알 것 같아서 하시는 근데 이건 분들도 어떤지 있어요. 모르겠는데 네. 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력서를 내고 그러니까 소개받은 데야 어차피 한 군데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내가 이력서를 내서 스스로 신청해서 들어가는 데 같은 경우는 면접의 기회가 있으면 되든 안 되든 갔어요. 갔던 이유는 첫 번째는 그 회사에 대한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서 네. 두 번째는 면접관이 나한테 물어보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경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해보는 건 좋은데 가서 내가 바보라고 자인하고 나오지 말고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중심이 없는 걸 가지고 가서 면접을 보는 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전에 저도 그런 적이 있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가시는 기회를 많이 갖는 건 좋지만 거기에 가서 실제로 얻어올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내가 가는 의미가 있잖아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화장품 옷까지 다 챙겨갖고 하고 나갔는데 내가 거기서 얻어올 수 있는 게 없다면 그냥 너무 저는 허무한 물어봤어요. 제 이력서가 뭐가 마음에 드셨어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네, 네. 네, 네. 저를 왜 네. 면접을 보고 싶으셨나요? 막 네. 이러면서. 반대로 네. 그렇게 물어보는 네, 네, 것도 네, 네. 나는 괜찮을 것 의외로 같아요. 무시 안 해요. 네. 왜냐면 원래는 그냥 이런 거 있어요. 이게 3명 정도를 봐야 되는데 2명은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한 세 번째 이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그러면 와서 말을 들어보자. 이러신 그렇죠. 분들도 있고 그렇죠. 이 두 분은 이력서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확인해야 네. 이러신 분들도 있어서 내가 3번인지 1번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또 물어봐야 돼요. 다른 분들 중에 이력서 잘 쓰신 분들은 뭐가 마음에 드셨어요? 예, 그러면 내가 떨어지더라도 네. 얻어올 수 있는 게 있겠네. 얻어올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다음 기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인가 내가 한 단계 프로세스로 앞으로 가신다면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예. 절대 건방지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공손하게. 굉장히 불쌍한 네. 표정으로. 그렇게 물어보면 자기 네. 아니 그러면 남들은 뭘 잘 썼는데요. 그래서 아, 네가 그걸 왜 궁금해? 대답도 안 하고 바로 그냥 네. 이렇게. 앞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그것도 스토리잖아요. 제가 이력서를 너무 많이 쓰고 넣다 보니 사실은 어디에서 포인트가 있는지 중점, 네, 쟁점을, 네, 네. 논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저희 사실은 보시는 분이 저를 더 잘 아실 거니까 어느 부분에서 훨씬 더 마음에 드셨나요? 라고 하면 제가 지금은 바쁜 이메일로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뭐 네, 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받아요. 반드시. 네. 일단은 그 최대한 잘 포장해서 내가 능력이 100이면 100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연기를 해야 됩니다. 150, 200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근데 아니 새도 자기 몸을 부풀려서 이성을 꼬시는 그렇죠. 거죠. 300배 부풀려가지고. 내가 능력이 100인데 네. 내 능력을 20밖에 못 보여주는 그런 면접을 하면 네. 안 된다는 걸 100점 100패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공작도 막 뿡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심지어 네. 우리 디자이너직을 네.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지금 미스마키님 말씀처럼 진짜 중요한 부분이가 포인트 이 오늘의 방송의 전체 포인트는 지금 미스마키님 얘기인 것 같아요.
국가식 있어야지. 네. 폼사. 자, 지금까지 이제 그 이력서 작성하는 팁,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뭐 면접 약간의 그 면접시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얘기도 이제 해드렸는데 다음에도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해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끝나기 전에 좀 잠깐 또 말씀드릴 게 이제 아주 짧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패션 쪽에 최근에 그 원래 저희는 취업도 좋고 창업도 좋긴 한데 최근에 취업보다는 창업의 기회도 더 많고 해서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워낙 이제 취업에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취업에 이제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주로 그 지원하고 물어보는 직종들이 있는데 이제 MD, 디자이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원래 많았으니까. 원래 있던 네. 직종이죠. 근데 이제 새롭게 요즘에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이 그 해외 벤더 어제 어떤 분도 그 얘기 물어보신 것 같아요. MD가 뭐냐, MR이 뭐냐 이런 얘기도 물어보시고 이 해외 벤더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스타일리스트. 스타일리스트. 이 전통적으로 나 되게 어렸을 때 맨 처음에 하고 싶은 게 스타일리스트였어. 전통적으로 이 의류 패션 산업군 중에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브랜드에는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종은 원래는 없어요. 원래 이 스타일리스트는 이제 그 방송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일을 하시는 거긴 한데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쵸. 해외에는 컬렉션을 다 하게 있어요. 되면 있죠. 이제 가이드가 되는 게 스타일리스트와 네네네. 디자이너와의 네네네. 그 조우거든요. 그래서 네. 먼저 그림을 하나를 그려놓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바리에이션을 하고 완성해 주는 건 모델리스트가 하고 이런 식의 그쵸, 과정을 그쵸. 겪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스타일리스트들이 대부분 방송 쪽이라든가 맞아요, 이런 맞아요. 쪽으로 가서 그 돈을 스타일리스트 못 개념이 좀 받는다 뭐 이런 달라요. 게 되게 많았었는데 예. 해외는 스타일리스트는 디자이너고요. 네, 그쵸. 창의적인 네, 일을 네. 하는 사람이 그리고 거죠. 지금 여기에 스타일리스트, 한국의 스타일리스트는 코디네이터. 맞죠. 맞아요. 네. 네. 그런데 네. 이 코디네이터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의류 패션 산업군 중에 한 포지션으로 해서 인식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 스타일리스트 코디네이터를 뭐 폄하하거나 이 의류 그런 패션 건 산업과 아니에요. 예. 관계가 없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옷을 만들어주는 이렇게 최고의 이제 코디네이터들이 있어요. 네네네네. 예. 근데 이제 패션을 하고 나면 디자이너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장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나의 컨셉 그리고 보여주는 방법이 이제 굉장히 그 한정적인 공간 내에서 보여주게 되면 스타일리스트는 그거를 좀 더 뛰어넘어서 이런 공간이 대중에게 훨씬 더 넓어지는 보여주는 거죠. 그런 루킹을 다시 창조해주기 때문에 네네네. 옷을 다 만들고 나의 컨셉과 이거를 가지고 스타일리스트랑 맨 마지막에 다시 상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스타일리스트가 요즘의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고 이런 스타일을 넣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얘기해서 이제 다시 제작도 하기도 하고 이제 옷의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좀 다른 루킹을 만드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뭐 공항 패션을 만든다, 뭘 만든다는 게 다 룩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촬영이 워낙 많아져서 프로덕트보다는 생긴 게 그런 이제 직업군인 것 같아요. 루킹. 루킹 쪽이 훨씬 더 이제 많아지고 스트릿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도 예전에는 되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종 직업이라고 그쵸.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요즘 이제 네. 그 관심 있어 하시고 거기서 일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트렌드가 이제 시작이 거의 비슷해요. 그냥 디자이너처럼 여기도 비슷하게 이제 막내로 들어가서 그 체력을 그러니까 VMD가 마네킹에다 옷을 네. 입힌다고 하면 스타일리스트는 사람한테 입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한테 입히는 게 오프라인들이 많이 죽어가니까 VMD가 많이 줄어들고요. 그쵸. 사진 촬영이라든가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한 판매라든가 온라인 판매가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돌이라든가 이런 브랜드 방송이라든가 이런 게 규모가 커지면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스타일리스트의 수요가 많아진 거. 지난번에 나 혼자 산다 이제 한혜연 아, 스타일리스트가 네네네.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하루 종일 하시는 일 중에 업무의 반이 택배를 택배 받는 받는 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택배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만큼 연륜이 되게 많이 되면 그 옷을 사지 않고도
대여가 가능한 거예요. 협찬. 협찬. 네, 협찬. 협찬과 대여가 가능하다는 건 그분에게 이 옷을 빌려줌으로써 이 옷이 훨씬 더 잘 팔린다는 신뢰감이 있기 그치. 파급력이 네, 크다는 네, 걸 네, 안다는 네.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스타일리스트가 되려면 그런 이제 협찬을 받을 수 있는 업체,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아시는 분이 현대자동차 광고를 하는데 스타일리스트를 하나를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제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조건은 이거예요. 옷은 다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헤어 메이커, 헤매라고 그러죠. 헤매도 데리고 데리고, 왔으면 예. 좋겠다. 신경 안 쓰게 그리고 모델은 일괄로.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워드 3개만 주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가 사가지고 가든 협찬을 받아오든. 그렇죠. 능력이 뭐죠? 네. 그리고 그 전반적인 헤매가 이제 잘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는 그럴 때는 이제 에이전시 같은 데를 먼저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는 누구 시작을 할 팀부터 때는. 시작해서 그래서 에이전시라고 아예 회사의 형태가 아니라 개인의 형태로 개인이에요, 누구 개인. 팀, 네. 누구 실장, 누구 이런 실장이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해가지고 네. 가는데 대부분 스타일리스트랑 헤어 메이크업이랑 포토랑 음. 요렇게가 한 한 그룹인 세트예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웹 디자이너가 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그룹이 생긴 거예요. 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거기 막내로 들어가가지고 네. 그 아까 야근은 몇 시까지 있냐 그쪽은 야근이라는 퇴근이 없지. 개념이 없어요. 네. 네. 퇴근이 없죠. 출퇴근이 거의 없죠. 네, 왜냐면 매장 또 밤에도 하고 촬영은 저녁에도 찍고 뭐 낮에 또 갖다 줘야 되고 뭐 엄청나게 이제 일이 그래서 항상 굉장히 체력 좋은 많죠. 사람이 첫 번째예요. 맞습니다. 버틸 네. 수 있어요. 네. 버틸 수 있는 게 관건이죠라고 네. 거의 얘기 맞아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이제 신종으로 그런 직종들이 이렇게 새롭게 많이 뜨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도 네. 한번 소개 다시 드리고 이렇게 네.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제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비전공자, 비전공자인데 비전공자였다 전공자로 네. 바뀌셨잖아. 비전공자인데 네. 패션 회사에서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뭐 이런 거를 네. 이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경험담 얘기해드려요? 할 수 있어요. 답은 할 수 있습니다. 제 할 수 친구도 있는. 비전공자로 들어왔어요. 네. 네. 할 수 있는데 네. 대신 전공자들보다 더 나은 실력을 보여줄 수 있거나 더 나은 열정을 보여주거나 뭔가 바닥은 있어야지. 전공은 다르지만 디자인 실력을 뛰어나되거나 아니면 어디서 어떤 일을 했거나 그러니까 이게 뭐 전공하지 않았던 핸디캡을 뛰어넘을 자기의 노력이나 무기가 실력이나 있어야지. 무엇인가가 있으면 되는 네네.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비전공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비전공이지만 전공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아니 학원 전공처럼 몇 달만 다녀도 그 다음에 이제 되는데 비전공인데 전공하시면 돼요. 네. 전공처럼 네. 뭔가를 공부는 하셔야 돼요. 밑도 끝도 없는데 취업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냥 뭐 이렇게 영화에 모두 자고 일어났더니 영감이 떠올라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없어요. 네. 절대 없지는 않지만. 첨서목수. 예. 차곡차곡. 맞아요. 네. 그래서 비전공자이지만 이제 이쪽에 관심이 패션, 의류 패션 산업 쪽에 관심이 좀 있고 그 취업을 원하시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디자이너면 디자인 실력을 키우셔야 되고 MD 상품 기획이면은 그만큼 상품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인지와 이제 그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어필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최소한 관련 그 특수과정, 학원 이런 거는 그냥 이수해 주셔야 가능하죠. 밑도 끝 없이. 그냥 단기 해도 돼요. 네, 단기 네. 해도 되고 단기 플러스 실무가 있어서 실무에서 계속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비전공자라도 전공한 사람처럼 같은 그 흐름을 타면서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혀 안 하고 주변에는 사실 전공 안 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학원 잠깐 나와서 실무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는 친구들도 그것도 있어요. 전공이에요. 네. 그럼요. 네. 근데 이거를 맞아요. 네. 전공이라는 거를 뭐 4년제 내지는 2년제 대학에서 그 과를 나와야지만이 전공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건 좀 아닌 거예요. 네네 네. 아닌 거를 네. 자신 있게 시작하시라고 그렇죠. 얘기해드리고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다 시작을 하실 수 있고 취업도 물론 승승장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는 하셔야 된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싶었던 거죠. 하도 많이 물으시길래. 맞아요. 자, 비전공자가 어디 있어요? 다 전공이지. 거기에 일을 하면 네, 전공인 거지. 네. 네. 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네, 끝까지 꿈을 이루실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제 그 잡다한 수다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얘기 다음에 관심 있어 하실 주제들이 또 하나 더 핫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지금까지 생 리얼 의류 패션 숨겨진 비화 펀한 옷공장이었습니다.